예, 어려운 이웃이 없고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을,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기장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하기를 결심하신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서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활동하실 협의체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설치된 기구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경우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줄여서 군협의체와 읍면협의체로도 부릅니다. 먼저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3개 조직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공공부분 대표, 민간부분 대표, 이용자 부분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추진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교육문화, 환경 등 법인시설이나 단체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실무분과는 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교육문화, 환경 등 법인시설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보장계획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으로 읍면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주민조직으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군협의체 3개 조직과 읍면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음에도 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할까요? 그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쪽지만 남기고 일가족 모두 죽음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시군구의 넓은 단위보다 읍면동 단위의 세밀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은 기장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4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둘째,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셋째,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넷째,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첫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그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뿐 아니라 고독사, 고립, 은둔 청년 등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자원이 필요한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족 행방불명,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대료,
관리비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유지의 곤란 등을 겪는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및 자살 고위험군,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의 경우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송파 세모녀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내 이웃만큼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살필 때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 발굴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할머니들이 지나다니 보면 많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빠지는 할머니들도 있더라고. 통 안 보이면. 그래 또 찾아가 보면 뭔가 아파 병원에 있다든지 업에다 또 신청을 하고 해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만 보면 그래 조그만 거다 선물이라도 해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그런 거 볼 때 그 마음이 고맙고, 진짜 참말 놈을 도와준다는 게 진짜 참 서로 정을 나누는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관심 가지고 알아볼 노력하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작은 마음이고 정성인데 그분한테는 또 한 번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 내가 아닌 상대방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다들 힘든 상황이어서 내부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 불편보다는 상대방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냥 행동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제 보고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서, 아버님 제가 갔더니 이렇게 있던데 학교에도 다양한 방과후가 있다. 그 대신 제가 오후에 항상 이 아이를 돌보겠다 해서 구구단도 안 되고 한글도 잘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케어를 했는데 구구단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없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그때 지원하는 게 하나 있어서 컴퓨터 지원해주고, 저도 그게 하나의 선물을 줬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 등을 밖으로 던져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가 되어 현장을 방문해 본 바, 장애가 있는 여성의 행위로 확인을 하여 가족 상대로 당부도 하고 입원 근유도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고 투척 행위도 시정이 되지 않아 기장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보호자와 대상자를 설득하여 응급 입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서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읍면협의체에서는 거리 캠페인, 현수막, 홍보지 등의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처럼 환경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찾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까요? 크게 3가지 과정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신 위원님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를 접수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기초수급 대상자나 긴급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공공자원 연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사례를 연계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일회성 지원으로 충분한 사례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읍면협의체 회의를 거쳐 모금된 기부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사례 접수를 위해 대상자분과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가구의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가정을 방문할 시에는 되도록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하며 옷을 입지 않거나 술에 취해 있다든지 하면 다음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방문자 소개 및 방문 목적을 사전에 꼭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동정하거나 자극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자 의견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현장을 바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 위기 가구가 발굴되면 읍면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협의체 위원님의 두 번째 역할은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요. 우리 동네 가게와 가정들에게 나눔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알리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이 많아진다면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는 분명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착한 가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항상 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스스로 찾기는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하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1회 2회 이렇게 반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엄마고 근데 혼자 집에 있는 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 시작했어요, 사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저희가 소방서에도 갖다 드리거든요. 24시간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갖다 드리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 더 보람도 뭐 큰일도 아닌데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죠. 눈물 이렇게 항상 마음은 있지만 막상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구체적인 나눔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그렇게 발굴된 자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야말로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역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읍면협의체 위원님의 세 번째 역할은 지역 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입니다. 쉽게 말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복지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기관이나 마을 자생단체 간의 업무 협약과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협의체와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복지 대상자를 상담한 뒤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 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은 주민조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관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역 보호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협의체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경우 읍면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읍면 내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자체적인 복지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읍면 협의체가 직접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뒤 실행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읍면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저소득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읍면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이 활동하실 기장군의 읍면협의체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군에는 5개 읍면에서 각각 특별한 이름으로 협의체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은 희망지킴이, 장안읍은 한울타리, 정관읍은 정관보듬이, 일광읍은 사랑나눔, 철마면은 레인보우입니다. 기장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장이나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요.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이신 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지역 읍장 면장이 공공위원장, 위원 중 투표로 선출된 민간위원장을 공동으로 임명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위원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해 군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읍면협의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긴급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기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모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회의 시 논의되는 안건으로는 위원장과 임원 선출, 읍면협의체 운영 세칙 마련과 변경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지역자원 발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읍면 특화사업 기획 운영 등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읍면협의체는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활동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의체 활동이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90이 넘은 어르신이 독구로 계시는데 거기 갔을 때 그 할머니가 혼자 사는 그걸 굉장히 외롭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서 나올 때까지 그 밖에 서서 잘 가라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내 이웃을 살펴보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지금 사회입니다만은 밝은 빛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기장군 읍면협의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단체 간의 이권 다툼이나 협의체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는 지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보장의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협의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읍면협의체 위원으로서 당신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기장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보장협의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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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행복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합니다.